네, 안녕하십니까. 펀드매니저 달랭입니다. 2025년 연초부터 시장이 안정되어 다행입니다. 환율도 1470원에서 1450원 40원대로 내려가고 있어서 일단 좀 다행인데, 문제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이제 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시장 대응 방안은 다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산업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찾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 펀드매니저 달링의 핵심만 알아보는 스피드 분석. 오늘 분석해볼 산업은 헬스케어입니다. 뎁스 있는 자료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시고 저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삼성증권 서건희 위원이 작년 말 작성한 자료입니다. 끝까지 방송 보세요. 2025년 주목할 만한 바이오 3선인데, 종목도 종목인데 이제 서 의원님이 이제 헬스케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4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R&D 성과가 K바이오의 R&D 성과가 돋보였던 하나였던 건데요. 작년 혹시 기억해보시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바이넥스랑 산밀 제약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발의가 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CMO, CDMO 이제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견인했다고 했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회사들인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작년 글로벌 봤을 때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겸 당뇨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랑 전용된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비만 치료제 폭발적인 성장이, 매출 성장이 일어나면서 관련 주식들이 지금 일라이 릴리가 작년에 1000조 원짜리 어마어마한 회사가 이제 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었고, 관련해서 국내 GLP-1 신약 개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관심이 증대된다고 제가 47분짜리 첫 번째 라이브 영상에서 비만 치료제를 다뤘던 게 있습니다. 관련 영상 다시 뒤돌아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 작년에 엄청 핫했던 회사죠.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그러니까 동양 오리온홀딩스가 인수한 리가켄바이오가 글로벌 제약회사랑 기술 이전 계약 계속 체결하면서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이 됐던 게 있었었고, 작년 한 해는 국내 신약 R&D 부분에서 질적 성장이 확인됐던 한 해였습니다. 간단하게 미국 생물보안법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산밀제약 영상 한번 보십시오. 2024년 1월, 작년 1월에 미국 하원에서 이제 발의했던 건데, 미국인의 유전자 데이터 같은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이 중국 같은 뭐 이란 같은 적대국에 수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생물보안법을 발의했었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CMO 계약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인도의 CMO라고 불리는 흔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덱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했던 주가가 좋았었고, 또 GLP-1이라고 불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원래 당뇨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 당뇨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작년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었고, 또 이 GLP-1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가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심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 치료제로 이제 연이어서 지금 FDA 승인을 올해 2025년 올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된 국내 K바이오 업체들도 많이 이제 그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뭐냐면,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이기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 로버트 케너디 주니어, 이제 이분이 약간 좀 웃긴 게 하버드 나오시고 하신 분인데,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백신이나 GLP-1 치료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제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고,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이나 작년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 저희 기술 수출했죠. 그걸 FDA 승인 받았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기술 수출하면서 되게 좋아졌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R&D 성과가 돋보였다는 말씀드린 거고, 자, 올해는 이제 이 작년에 2024년의 영광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서 의원님이 이제 이 말씀이십니다. 자, 올해도 국내 회사들의 인턴 결과가 쏟아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작년 11월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된 로버트 케너디 이 장관이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분이라서 지금 최근에 그 미국 제약회사 주가들이 좀 많이 좀 타격을 좀 받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월 20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그리고 취임과 동시에 좀 있으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미국의 의료 정책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발표할지 따라서 그
주가와 실적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작년 하원을 통과되고 상원도 통과돼서 발효될 줄 알았는데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또 안보위원회 위원장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또 국방수권법에서도 통과가 좀 힘들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 법안으로는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과 다르게 또 국내 기업에서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안 된다 이러면 약간 네거티브한 뉴스이기 때문에 작년에 좋았던 우리나라 CM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 주가는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케너디 주니어 이분이 일단 백신은 못 믿는다, 음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FDA가 백신 허가 승인도 취소해야 되고 백신 품목을 누가 허가를 신청했을 때 취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백신 업체의 주가는 이미 한 번쯤 많이 휘청거렸는데 또 이분이 비만 치료제 GLP-1도 너무 비싸다. 이걸 무슨 몇 조씩 버냐? 살 빼는 약인데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작년에 같이 올랐던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도 좀 약간 좀 조심해 페트론이나 이런 회사들 좀 다시 예의주시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국내에 지금 바이오 기업들 올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1월이 되면 컨퍼런스 결과에 따라서 바이오 회사들 주가가 급락하든지 급등하든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시작을 할 건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바이오 회사들이 바이오텍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이제 또 관련 기업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시장 글로벌 처방의약품,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는 의약품,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약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 가서 약사한테 받는 처방의약품, 그 ETC라고 하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지금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1조 1,630억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충 한 1,500조, 1,600조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제약 시장이 1,600조 시장입니다. 처방 의약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의약품 약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에이즈도 이제 완치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에이즈로 죽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제 에이즈도 이제 약이 빌려져서 만든 좋은 약들이 있어서 이제 에이즈도 거의 뭐 다 이제 관리가 되는 건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oncolology, 튜머라고 불리는 항암제거든요. 항암제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항암제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항암제 시장은 그래서 치유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항암제 시장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강하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처방 의약품 시장 3대 시장이 뭐냐면 일단 oncolology, 그러니까 튜머, 항암제, 암은 치료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올해부터 핫한 게 지금 작년부터 핫한 게 비만 치료제. 당뇨랑 비만은 고령화에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라고 주위 혹시 저희가 나이 먹을 때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말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웬만한 종합병원 가시면 류마티스 내과가 있거든요. 자기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기 몸에 있는 뼈 같은데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로 항원으로 보고 잡아먹어서 생기는 뼈를 갉아먹거나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데 또 저희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아토피 이런 것도 다 자가면역 질환들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주위에 염증성 대장질환이나 크론병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산병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장에 구멍이 뚫립니다.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이제 이게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 시장이 다 무궁무진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시겠지만 고령화 저희가 우리나라 국민도 5명 중 1명이 노인이잖아요. 65세 노인이기 때문에 고령화라 그리고 식생활이 약간 서구식으로 되면서 만성질환이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암,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이제 당뇨나 비만,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질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는 도표들은 좀 보이지만 각각 분류된 걸 보시면 시장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요. 여기 맨 왼쪽에 보면 항암제 시장은 면역 항암제만 놓고 봐도 연간
지금 6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도 GLP-1결 최근에 말씀드렸던 GLP-1만 분류했을 때 시장이 지금 이것도 이제는 작년부터 엄청 핫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1000억 달러짜리 시장이 되는 거고 140조 정도 되는 거고, 자가면역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 말씀 그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아토피, 천식 같은 게서 그 자가면역 질환인데 그 시장도 거의 다 1000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는 이런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비만 당뇨 치료제도 제가 한 첫 번째 방송이 그렇습니다. 47분짜리 했던 제 첫 번째 라이브 방송 보시면 되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이 이과생인데 생명과학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교과서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고1 특히 고2 때 생명과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 혹시 한번 그냥 되새겨 보시면 인슐린이 나오면 그 인슐린 체장은 우리가 이자라고 부르죠. 거기서 인슐린이 나와서 몸에 들어온 음식물의 탄수화물에 포도당을 분해를 하면 그 혈당, 피 속에 돌아다니는 그 포도당을 분해하면 간에서 뭐 글루카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몸에 영양분을 저거하고,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흔히 말하는 당뇨병이 생기면 포도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에는 그 당이 분해가 안 되고 포도당을 통해서 오줌으로 다 나오면 사람들이 기력이 없고 그 세포마다 영양이 없으니까요 축 처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당뇨병이거든요. 오줌으로 포도당이 다 나오면 분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GLP-1 보시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돼가지고 인슐린 분비는 촉진하는 이 기전인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피 속에 있는 당을 분해하고 그 당이 간 속에 이제 저장이 됐다가 또 그리고 분해한 그 당이 각 세포로 공급되면서 영양분을 하는 이걸 하는 게 이건데, 당뇨 치료제로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GLP-1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당 조정 말고도 비만 치료제 체중 감소에 되게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이게 핫하게 돼서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는 레고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라는 글로벌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를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당뇨 치료제로 글로벌 넘버 1 하던 회사인데 걔네가 비만 치료제까지 이제 시장을 뛰어들어가지고 만들었기 시작했던 거고, 일랄릴리는 좀 이따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지만 더 짧은 기간에 살을 많이 뺄 수 있는 이걸 개발해가지고 작년에 1000조짜리 이제 회사가 됐던 겁니다. 근데 GLP-1 기능에 놀라운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염증도 많이 완화시키는 이런 기전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심장 박동을 뛰게 하는 이 근처에 있는 그 심혈관, 또 콩팥, 신장, 키드니가 안 좋으면 저희가 투석하고 그러잖아요. 이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뇌 속에 있는 우리 뇌에 있는 알츠하이머, 그래서 지방간염을 술 많이 먹고 생긴다는 지방에 이제 세서 그 뇌시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런 거에도 효과가 있어서 지금 올해 이제 그 FDA 3상 다 통과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 보이시죠?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홍보해준 거예요. 그 예전에 트위터라고 하는 X에다가 이제 자기가 살을 이렇게 많이 뺐다, 20% 감축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흑인의 진짜 대면적인 이 유명한 방송인도 이 보세요. 엄청 예뻐지고 날씬해졌잖아요. 이런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GLP-1 치료제로 정맥주사를 맞았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개발되는 거는 원래 하루 한 번 이렇게 저희 아시죠? 그 텔레비 보면 미국 영화 보면 그 소아당뇨 애들이 이렇게 주사 바늘에 있는 거 갖다가 주입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은 많이 걸리니까 그 당뇨 소아당뇨가.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맞으면 되는 거 이제 이런 걸 개발하고, 흔히 말하는 이걸 롱 액팅이라고 하는데 지속 영속성, 그러니까 한 번 맞아 놓으면 한 달도 버티고 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 이제 이렇게 돼서 체중이 많이 감소됩니다. 근데 미국 정부도 니즈가 맞았던 겁니다. 미국 10명 중에 4명이 비만이거든요. 근데 비만이 아직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무 뚱뚱하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얘가 하다가 과로사로 갑자기 심혈관이 막혀서 죽을까봐, 뇌졸중 올까봐 안 뽑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못 다니니까 빈곤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프니까 살이 쪄서 아프고 막 이러고 무릎 아프고 낙상하고 다쳐가지고 하니까 회사를 빠지고, 그럼 회사한테도 좀 안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도 병원 많이 가면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살 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만 치료제 보험금 확대 추진했던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GLP-1 당뇨 치료제로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비만 치료제가 어떠냐면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거는 약 56주차 1년 반만 맞으면 10% 더 맞으면 15% 체중 감소가 되고,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일라이 릴리는 제파운드를 맞으면은 72주차에 체중이 20% 그러니까 운동 안 해도 주사 맞고 있으면 살이 쫙 빠진다는 얘기예요.
완전 기적의 약인 거죠. 저는 예전 말처럼 해피 드럭이 된 겁니다. 해피 드럭.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음 장에 보시면 염증 관련 질환도 엄청,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심혈관 질환 약도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이 비만 치료제 기전이 심혈관 질환 올해 상반기에 FDA 이제 허가 신청하고, 신부전 또 신부전에도 이번 허가 신청을 하고, 만성 콩팥증 킹레아도 FDA 승인 받을 거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 동맥질환이나 폐, 알코올성 지방간염도 다 허가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응증을 늘리다 보니 다들 지금 기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주사로 맞는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IV라고 하는데 정맥주사로 병원 가가지고 1시간씩 의사가 꽂아주는 걸 맞았는데, 이젠 집에서 내가 펜슬형 그 주사기로 탁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더 좋아진 거는 하루에 한 번 맞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되냐면 아예 입으로 먹는 거, 알약으로 먹는 거. 왜냐면 주사 바늘 무서운 애들도 많잖아요. 아프고 이러니까. 노인들, 바늘이 몸에 꽂히는 거 싫은 사람들은 먹는 걸 지금 개발하는데, 국내는 삼천당제약이랑 D&D 파마텍이 개발한다고 개발 중이고, 투약 주기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이제 롱 액팅, 아주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제 이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 많이 주가가 작년에 올랐었죠. 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ABC가 아니고 ADC입니다. 엔티바디, 항체, 드럭, 컨주게이티드.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셨고 했었으면, 항체는 Y자 모양이거든요. 이중항체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입원을 했었는데, Y자 모양의 항체가 딱 항원, 엔티즌, 그러니까 저희가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 세균은 박테리아고요. 바이러스는 다른 겁니다. 박테리아가 세균입니다. 세균이 몸에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건 항원으로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항체가 쫙 가가지고 붙어서 죽이거든요. 자, ADC는 엔티바디,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드럭, 약을 붙여서 컨주게이션, 그러니까 접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는데,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항암제는 작년 기준으로 2,3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다고 지금 예측합니다. 약 300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커질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몸의 세포가 노화가 되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좀 변이되고 변질된 게 암세포가 되면서, 우리 암덩어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암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돼서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큐빅 사이즈만 이렇게 커지는 게 암 덩어리라고 하는데, 덩어리가 만져지는 건 고형암이고, 혈액으로 돌아다니는 저희가 백혈병 같은 거는 혈액암이라고 하거든요. 자, 항암제 시장은 예전에 우리가 키모라고 하는데, 키모테라피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몸에 주사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암세포와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좀 약간 안 좋았고, 이 세대로 저희가 혹시 예전에 이레사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는데, 폐암치료제라고 그 특정한 암세포에만 가서 붙어서 죽이는 표적 항암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서 됐는데,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사람의 면역을 더 강화시켜줘가지고 그 면역체들이 가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3세대 면역 항암제인데, 약 100억 달러 시장으로 돼 있는데,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데, 문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우리가 머리에서 키모를 맞으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그러잖아. 암 항암제 맞으면 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그 모근세포 같은 거를 다 죽이고, 몸에 있는 상피세포랑 볼스를 다 죽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폐암 같은 특정한 적응증에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여기 말씀하신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는 자에게만 사용하기. 그래서 폐암 환자한테 많이 보이는 특정한 항원, 특정한 나쁜 암 덩어리, 암세포가 보일 때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랬고, 또 이게 이래서 같은 경우는 약에 내성이 많이 생겨서 이제 암세포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나온 게 3세대가 뭐냐면, 저희 몸에 있는 T세포나 면역세포들을 더 강화시켜서 걔네가 딱 암세포만 찾게 해가지고 해서 만든 그 부작용도 덜하고, 현재까지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항체 의약품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항원, 몸속에 들어온 그 세균이나, 아까 말씀 박테리아가 세균이거든요. 바이러스 같은 거,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항체가, 엔티바디가 찾아다니면서 거기 딱 붙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감기 걸려도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가가지고
찾아서 그걸 죽이거든요. 코비드 바이러스 다 똑같은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정 암세포가 왔을 때 몸에 있는 자연적인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체가 가서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좀 옛날 얘기인데 1998년도 허셉틴 이제 이렇게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미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나왔죠.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서. 레미케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면역 질환으로 저희가 그 아까 아토피나 류마티즈 관절염 이런 데 많이 적용되는 거고, 휴미라도 자가면역 질환이어서 이제 똑같은 거 다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씩 벌고 했었으니까요, 매출을. ADC 치료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기술인데, 물론 나온 개념은 좀 오래됐어요. 단클론 항체는 암세포를 잘 찾아내지만 세포를 죽이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포를 죽이는 약을 갖다가 투여를 하면 더 빨리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DC 치료제는 뭐냐면, 특정한 암세포를 찾아내고 찾으러 갈 때 항체가 찾으러 가겠죠. 들어갔으니까 얘가 암세포 덩어리에 붙으면, 그 항원이라는 데 붙으면, 몸에 들어온 이물질에 붙어서 바로 같이 들어가는 약물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항체가 붙어서 몸에 들어오는 세균에 붙어서 얘만 그냥 뚜루루 때리지만, 이제는 얘가 잘 찾아가서 나 얘 죽여야지 암세포한테 붙으면 같이 붙어있는 접합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약물 드러그가 바로 암세포를 같이 죽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개념이죠. ADC 치료제가 왜 각광을 받냐면, 특정 암세포에 암세포를 잘 찾아내고 항체가 찾아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약이 독을 넣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체가 암세포 항원에 결합을 하고 연결되어 있는 같이 붙어가 있는 약물이, 항체가 Y자라고 그랬죠. 여기 붙어있는 약물이 딱 꽂아서 암세포에다 약물을 집어넣으면서 확실하게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암만 말했지만 더 확장을 하면 면역 질환이 됐던 감염성 질환, 감기나 독감 같은 것도 항체가 감기 바이러스에 만약에 붙으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독성이 붙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되게 커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건 작년에 에너투라는 어마어마한 ADC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고 10조가 넘어가는 매출을 기록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DC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국내에도 리가캠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큰 제약회사들이 ADC 관련 회사를 찾아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지금 리가캠바이오는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고, 제가 이제 운영사의 팀장으로 있을 때 IP할 때 저한테도 오셨었거든요. 그때가 2013년 6월인가 그랬었어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이제 대표님이 계셨었는데, LG생명과학 연구소장을 하셨던, 이렇게까지 회사가 위대하게 커질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알테오젠이 있다면 리가캠도 계속 꾸준하게 연구를 잘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했던 에이벨바이오도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헬스케어 산업 보고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관점의 결론입니다. 올해는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이 가능한 ADC 회사, 또 항암제 회사를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세미나를 하면서 열심히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시리즈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인덱스 리포트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도 또 여의도 지인들과 함께 또 시장 동향을 보면서 열심히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이 가능한 ADC 회사, 그리고 항암제 회사를 찾아오겠습니다. 자, 펀드매니저 친구인 저 달님과 함께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 얻으셨나요? 매수 추천이 아니라 헬스케어 산업 관심이 있다면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 투자자처럼 투자하고 싶다면 제 기준 영상 모두 꼭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펀드매니저 달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안 할 거요.